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오늘 스카이데일리에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김영 기자의 기사인데요. 글 제목은 이렇습니다. 선관위 거짓은 언제까지 갈까 해서 완입니다. 그럼 앞으로 시리즈로 2, 3가 나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말 흥미롭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국 간첩입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원연수원에서 체포가 됐고 오키나와로 압송됐다고 스카이데일리가 지난 1월 16일 특종을 보도했습니다. 자,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 해소와 반국가 세력 척결을 목적으로 개헌을 선포했던 12월 3일 저녁과 12월 4일 새벽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후에 극좌, 친중, 종북 매체들은 본지 보도를 가짜 뉴스라 낙인 찍기를 시작했습니다. 통상 이런 엄청난 뉴스가 터지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기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매우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어느 신문사에서 특종이 터지면 서로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언론들이 조용했다는 겁니다. 미국, 중국, 일본 대사관은 물론 특파원을 통해 미국 국무부나 중국 외교부, 일본의 외무성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했다면 최소한 가짜 뉴스라는 낙인 찍기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미국, 중국, 일본 확인해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 중국 스파이들이 압송해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일본도 가고 일부는 미국으로 갔으니까 그러한 내용을 알아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본지는 궁지에 몰린 더불어민주당과 부역자들이 선택한 것이 주한미군 공보관이라고 의심을 합니다. 진실은 그렇다고 바뀌지 않는데 말입니다. 자, 주한미군 공보관이라고 뭐 다 내용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모 방송사 PD가 정보를 얻게 된 경위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은 밝히지 않았는데 막전막후 일부를 공개합니다. 비상계엄 이후 반국가 세력들의 광란의 춤이 시전되던 중 흥미로운 사건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12월 9일입니다. 비상계엄하고 지금 6일 지난 후에 김병주는 누군지 아시지요? 그 포스타 군 장성 출신 김병주 의원, 그리고 박선호는 누군지 아시죠? 국정원에 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그러니까 김병주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정보사가 선관위 직원을 납치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뉴스는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퍼뜨린 정치인 체포설과 맞물리면서 내란숙의 몰이에 서막을 열었습니다. 이 의혹은 12월 19일 구체화됐고요. 정보사의 정치인 납치 준비설과 함께 민주당의 내란죄 빌드업 소재로 사용됐습니다. 김 의원은 정보사령부가 특수요원 38명여 명을 선발해 12월 3일과 4일에 선관위 직원 30명을 납치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금 장소로 B- 벙커, 복면, 케이블 타이 등 체포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날 정보사는 실제 출동을 했습니다.
수원 연수원에도 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기만 하다가 돌아갔습니다. 이 지점에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작전 준비도 철저했는데 그냥 왔다는 점이 쉽게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중 작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취재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 경로를 통한 탐문과 정보 전문가들의 교차 검증을 통해 사실에 접근하게 됐고 보도에 이른 것입니다. 문상원 정보사령관이 12월 11일 국회 출석 중 다른 사령관과 달리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던 점도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 스카이 데일리는 지난 16일 보도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진전된 내용을 보도해 왔지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20일에는 작전 지역이 수원 생활관이 아닌 연수원 내 과거 A웹입니다. A웹이 있었던 외국인 공동주택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A웹이 말이죠. 세계 그 선관위 협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곳은 5인 1실로 그런데요. 이 외국인 공동주택에 이렇게 있대요. A랩 서울센터 뭐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 팻말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선관위에서 뗐겠죠. 이곳은 5인 1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선관위는 인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숙소라고 설명했습니다. 거치시죠? 여기 중국인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선관위는 본지와 본지 기자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는 그날 생활관에는 교육연수가 있었고 계엄군은 연수원에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 데일리 보도는 가짜 뉴스라고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본지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단정지어 보도한 매체들 역시 잘못된 선관위 주장과 배후가 의심되는 주한 미군 공보관 주장을 근거로 제시할 뿐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이 진실에 접근할 의사가 있었다면 선관위의 12월 3일 이후 사라진 중국인 상원이 있었는지를 물어본 후 작전 시점 전후에 외국인 상원 기숙 현황 등을 요청해 확인하면 됐습니다. 일부 우파 매체에서는 접근을 했지만 선관위 대응은 모르쇠였다고 합니다. 진실을 밝힐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선관위는 왜 회피하며 형사고소란 방법을 택했을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에 선관위가 고용한 외국인 선거사무소 고용 현황 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스카이 데일리는 중국인 간첩들이 실업수당을 타기도 했다고 보도한 바 있지요. 달리 말하면 이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진위를 입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서로 이 명단이 없더라도 고용노동부 실업수당, 지급 내역이나 보건복지부 의료보험 등을 확인하면 선관위가 밝힌 내용의 진위가 검증됩니다. 범죄수사에서는 흔적이 곧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선관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지는 선관위의 거짓이 어디까지 가는지 지켜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에 보도된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밝힌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대화 내용을 잘 읽어보기를 기자들에게 권합니다. 또 29일자
신인균의 국방TV 시청도 권합니다. 그가 왜 150만 유튜버가 됐는지 이해가 됩니다. 올 초 미 국방부의 신규 제재 명단에 오른, 잘 보세요. 올해 초 미 국방부의 신규 제재 명단에 오른 중국 텐센트로부터 1,000억 원 투자받은 JTBC입니다. 1,000억 원을 투자받았네요. 중국으로부터. 이래저래 마음이 급하겠지만 부역자 내지 홍위병 노릇은 적당히 하면 좋겠다란 충고를 해봅니다. 지금 JTBC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이 얘기 하잖아요. 전혀 부정선거 없다고요. 그날이 오면 민주당과 가짜 뉴스라고 낙인 찍던 부역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해집니다. 요즘 기사 댓글창에 부역자들의 준동이 도를 넘고 있지만 이 역시 흔적을 남기는 것이니 말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 김영 기자가 쓴 글인데요.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 뭘 느낍니까? 이제 조만간 부정선거 의혹이 다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중국인의 그 간첩들, 차이니즈 스파이, 이 중국인 간첩들을 선관위 그 외국인 공동주택에서 기습해가지고 그들을 체포해서 평택학을 통해서 일본 오키나와로 이동을 했는데요. 자, 거기서 일부는 미국으로 압송을 했어요. 그리고 일부는 지금 일부는 지금 일본에 있지요. 그런데 이들로부터 그 부정선거했다는 전산 조작을 했다는 것과 그리고 댓글 조작을 했다는 것과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세 가지를 다 이들로부터 자백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명단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그런 내용들이 밝혀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한 번에 까지는 않습니다. 지금 왜 선관위 거짓은 어디까지 갈까?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가 하는 이야기는 다 거짓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 2017년 대통령 선거할 때도 다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출마했을 때 홍준표 또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이런 후보들이 나왔을 때 부정선거가 어떻게 저질렀는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부정선거 진실이 하나씩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